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우스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이게 읽다가 보면은 웃음을 멈추게 됩니다. 작년 12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호주의 브리즈번으로 간 대한항공기의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현지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주먹다짐을 한 이유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된 사안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으로 번졌다가 나중에는 주먹다짐, 그래서 기장은 병원으로 가고 부기장도 다쳤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두 사람을 파면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베테랑 조종사고 두 사람의 그 근무 경력을 합치면 아마 수십 년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그 조종실에 앉아가지고 비행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은 이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조사를 해보면은 그 조종실 안에 있는 조종사, 부조종사 사이의 인간관계가 나빠가지고 조종사가 뻔히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부조종사가 그걸 지적하지 않고, 또는 조종사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부조종사가 지적은 하고 싶은데 지적하면 벌컥 화를 낼까 싶어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실의 민주적인 분위기,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운항 관리를 할 때 그 점을 아주 중시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때문에 조종실의 불화가 생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다행히 조종을 끝내고 호텔에서 푹 좀 쉬어야 될 텐데 거기서 국내 문제로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표본이고, 이런 일이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싸운 주제 중에 아마도 제 짐작컨대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중국, 북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민의 30%, 보수라는 사람들의 60%가 그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집회를 하면은 스탑 더 스틸, 표도둑을 막자 하는 그런 영업 구호판을 들고 나오고, 또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하는 이런 정신분열적인 양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 그때부터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맹신을 합니다.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주지 않는 친구, 가족, 심지어 부인, 남편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조갑제 TV 댓글에 가끔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한 남편과 싸워서 각방을 쓴다든지 하는 류의 글이 가끔 올라옵니다. 제가 실감하는 그런 불편도 많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그런 불편 안 느낀 분이 없을 겁니다. 연말 동창 모임에 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고 싸우다가 막 깽판이 됐다든지, 어떤 모임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모임에 안 간다든지, 또는 어떤 무슨 전문가 집단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끼어가지고 도저히 합의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조직이 망가졌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로 자기 혼자서 살기 위해서 공명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고 혼자서 살기 위해서 괜히 옆에 있는 중국을 적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저보고도 화교 출신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설치고 다닌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파면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끝나느냐? 그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을 대한민국에 질러놓고는 자신은 헌법재판소에 나가니까 거기 재판관이 딱 노려보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또 말을 바꿔가지고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에 있어가지고 조사 차원에서 군대를 보냈다는 이런 또 거짓말을 또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전국에 전개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한국 사람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기회비용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티각태각 한다든지 그런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집회를 피해서 자동차를 돌린다든지 하는 이런 게 다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한국 사람들이 빼앗긴 쓸데없는 논쟁에 빼앗긴 시간을 다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몇십조, 몇백조의 손해를 윤석열은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끼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자신이 의거를 하다가 지금 좌절된 것처럼 또 주변 인물들도 그런 윤석열을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아주 쑥대밭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럽니까? 난장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인용, 즉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된 보고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왜 제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보수를 자칭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보수는 다 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에 밝아야 됩니다. 좌파는 개업투쟁론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 질서를 부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미풍양속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예절 좀 차리세요 하는 것은 그건 뭐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문할 수가 없어요. 예절을 부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그러나 보수는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살아갈 사람을 다 이어주는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전통주의자가 바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지키고 예절을 지키고 행동에 절도가 있고 그게 공사로 구분되는 거죠.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이 보수의 특히 공직자의 제1덕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사 구분을 못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방치했잖아요. 이건 참 수치 중에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겠다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닮아가서 다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윤석열을 닮는다는 것은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사과를 안 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윤석열이야말로 보수 괴멸자였다고 하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는데 국민의 힘이 그 윤석열을 닮아가다가 지금 저런 붕당도 아닌 패거리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통합을 하는 우두머리, 큰 대자 통, 하나로 합치는 통자, 령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여야 할 텐데 윤석열은 크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윤석열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청산하지 못한다면은 할 수 없습니다. 보수적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국민의 당을, 국민의 힘을 응징하고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든지 국민의 힘이 분당하든지 아니면 해쳐 모여하든지 하는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첫 단계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난 넉 달 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는 후보를 내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저런 국민의힘의 팬클럽 또는 박수부대가 되면은 그 사람은 보수라는 말을 앞으로 쓰면 안 되죠. 나는 그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노예 근성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바꿔 달아야 할 겁니다. 보수가 재기하려면은 윤석열을 정리하고 윤석열을 추종하는 국민의힘을 정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